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밭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춥고요. 그리고 비도 계속 깨작깨작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 올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 왔어요. 시간당 1mm라고 해놓고 분당 1mm 같아요. 많이 왔습니다. 예, 또 일 관수 많이 하지 말라고 일하는데 어렵다고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래남한테는 사실 이런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다음 주에 아침 기온이 3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묘목인 경우나 냉해가 있는 지역이면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냉해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닐하우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극복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자고 또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재배 환경에 대한 또는 이런 날씨, 기후 조건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가림이라든지 연동하우스라든지 뭐 하우스라든지 들어가 있어서 환경을 이미 개선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환경으로 그냥 거의 자연 상태나 다름없는 환경으로 키우고 있는 애들한테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복숭아꽃, 사과꽃, 뭐 배꽃 할 것 없이 정말 잘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나무 예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풀 얼마나 컸나 확인하고, 풀이 좀 너무 못 자란다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뭐냐면 제가 결과지를 이렇게 결과지, 그러니까 작년도 결과지죠. 결과지가 뭐냐면 이렇게 열매를 매달고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열매를 달고 나오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해요. 열매를 다는 가지. 그러면 열매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들을 뭐라고 해요? 요거는 결과모지라고 해요. 결과모지. 엄마 가지예요, 엄마 가지. 그래서 결과모지는 전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도장지를 잘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에 결과모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결과모지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열매를 매달고 나오는, 꽃을 물고 나오는 요런 가지들을 결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다래나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짧게 전정을 해두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는 대부분 도장지예요. 이렇게 꽃을 물고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결과지 형태로 매달리는 애는 사실 거의 보기가 드물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존의 토종다래들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결과지를 전정했을 경우 요 밑에 있는 눈들이 꽃눈 분할을 하는, 또는 꽃눈을 물고 나오는 가지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뭐 당연히 그 품종에 따라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처럼 전정을 하는 경우는 이 가지를 어쩔 수 없이 재배치해서 재활용해야 될 때에만 도장지를 뽑기 위해서, 이제 해거리를 막기 위해서 다음에 더 많이 쓰려고 이렇게 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품종은 제가 연습 삼아서 매번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해도 수확량에 문제가 없고 결과지 받는데 문제가 없고, 또 열매 자체도 신초 도장지에서 발생한 결과모지에서 발생한 결과지, 열매 낳는 가지랑 얘랑 열매가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전정을 해갖고 수확량을 늘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오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놔뒀는데도 열매가 착과가 되고, 여기서 나온 열매도 제가 관리하기 나름인데,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열매도 다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가지, 그래서 하나씩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전전전도에 나와 있던, 써먹었던 건데 작년도에 이렇게 전정을 해갖고 다시 또 여기서 뽑은 겁니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주지유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평덕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영을 마음대로 잡아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종다래, 기존의 다래들은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지, 전년도에 썼던 결과지를 두는 또는 세년 전정했을 때 여기서 꽃눈이 분화하거나 또는 도장님만 발생하거나 또는 이렇게 결과지도 물고 나오고 때로는 요 밑에서 하단부에서 도장지도 나오고 요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잡으실 때. 근데 보통은 전년도에 썼던 결과지는 대부분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지우인 방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품종에 맞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지 모든 품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거나 하면은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열매가 달렸던 애예요. 열매가 달렸던 애. 요건 결과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열매가 달렸던 요 줄기예요. 줄기인데도 이렇게 꽃눈이 분화된다는 거. 나무가 참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저는 좋아요. 이렇게. 나무는 농사 짓는 입장에서 열매를 맺거나 꽃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제가 일이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많이 물고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적게 나오거나 조금씩 나와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꽃 눈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 밭은 2019년도 겨울에 만들어서 지금 올해로 3년생, 들어간 지 재식한 지 3년 차, 그리고 4년 차 들어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 수세들을 보면 여기는 작년, 재작년 엄청난 장마 때 좀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본 게 뭐냐면 여기 위에가 저수지여 가지고 물이 잠깐 들어오는 바람에 큰 성목들이 한두 개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없고요. 도장지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요. 올해도 수확량은 한 주당 10kg에서 20kg 정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순나무 수분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수분수를 제가 밑에 밭에서 옮겨왔는데 여기 보면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접목해 놓은 거예요. 접목해 가지고 순나무에다가 암나무 일찍 접목한 애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월 이후에 접목을 하게 되면 꽃을 안 물고 나옵니다. 이유는 꽃눈 분화할 수 있도록 그 눈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가지를 이제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꽃눈 물고 나올 수 있도록 일찍 나온 애들을 접을 붙이면 이렇게 꽃눈이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바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순나무예요. 순나무인데 저는 이제 순나무와 암나무를 구별하기 위해서 혼식했을 때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이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이파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순나무는 꽃이 이렇게 대량으로 몰고 나와요. 꽃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개네, 7개. 8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통 7개, 8개.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모르고 나옵니다. 이게 순나무 특징이에요. 그래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전년도까지 다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짧게 이렇게 전정하는 거예요. 단초 전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단초 전정 하라고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도 전정하고 더 길게도 전정하는데 저는 짧게 전정합니다. 짧게. 그래서 꽃을 여기만 지금 현재 요 부분만 빵실빵실하게 보는데 요거는 그냥 보험이에요. 그리고 수분수는 반드시 수분수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래나무가 반드시 수분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분수와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의 나무가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되고 또 수분수는 반드시 개화 일수가 최소 일주일 이상, 길게는 보름까지 오래도록 꽃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전정이나 또는 이제 가지 배치를 통해서 하단부에도 배치하고 상단부에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갖고 그늘진 쪽은 꽃이 좀 늦게 피겠죠. 그리고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곳은 꽃을 좀 일찍 피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드문드문 두는 게 아니라 많이 꽃을 피게 해가지고 꽃
피어있는 일수를 길게 둬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분수는 꽃피는 시기가 길어야 돼. 꽃피는 일정이 길어야 되고 내 암나무와 일정이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세가 너무 막 뻗어나가는 품종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이제 자가증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예를 들면 열매에서 실생묘를 뽑으면 반은 암나무, 반은 쑥나무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열매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전적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개화 시기라든지 이거는 비슷하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실생묘 선발해가지고 쑥나무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난 싫다 그러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품종을 혼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암나무, 우리가 열매가 맺는 나무들은 대부분 꽃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꿀만 있어요. 그리고 숯나무들은 꽃가루만 있어요. 꿀이 없습니다. 숯나무는 절대로 꿀이 나오지 않아요. 꽃가루만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와 꿀이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분수가 필요한 거고 또 암나무가 있고 한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혼식을 한다고 해서 수정이 달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분수는 수꽃이 피는 수분수여야 하고 꽃가루 양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달에나 아니면 기존에 산에 있는 걸 갖다 심었었는데 옛날에 시기도 잘 안 맞고요. 이 지역에 적응했기 때문에 제가 품종 같은 왕다리 같은 경우 새로 들어온 품종이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수분수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요거는 레드 계열, 빨간색 계열 다래의 실생묘 중 순나무를 선발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파리라든지 나무 자체도 붉은색이어 갖고 기존의 다래랑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꽃개수도 기존의 다래 나무보다 훨씬 많아요, 얘가. 나중에 이제 피어 있는 걸 보여드릴 건데 거의 수국처럼 핍니다, 수국처럼. 밑에 와서 이 나무를 흔들면 안개처럼 꽃가루가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이걸 이제 선발하게 돼가지고 이걸 활용하는데 쑥나무는 그냥 막 나눠드렸어요. 우리 장목번에도 그렇고 뭐 어차피 뭐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심어도 뭐 달에순 따서 먹고 또 나중에 이제 더 크면은 수액도 받고 하려고 쑥나무는 그냥 아낌없이 빈터에다 막 심습니다. 어린 나무들인데도 다 물고 나왔어요. 그냥 올해는 그냥 다 달아둘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한쪽은 쑥나무고 한쪽은 이렇게 접을 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접 붙인 나무인데 여기 도장지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뻥튀기 튀겨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1m 가까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6월 달까지 약 4m 가까이 올라갑니다. 4m에서 제가 이제 여기다 밑에다 많이 주면 이제 6m까지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그 가지에서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가지들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이것도 접을 붙여 놓은 거고요. 접을 붙이는 거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접을 붙이는데 모든 나무가 다 막 이렇게 막 접 붙여갖고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유전적인 특성을 그대로 물고 가느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 밑에 있는 대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은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고르게 만드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과원을 접을 붙여서 만든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열매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식을 할 때에는 한 밭에 혼식을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나무들은 작년도에 가지 배치해갖고 이렇게 만든 올해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지금 이게 올해로 4살 이제 4살 된 거예요. 4살 된 건데 수확량은 약 한 20kg에서 25kg, 30kg까지도 볼 것 같네요. 올해는 30kg. 이 품종 자체가 왕다리 자체가 대과적이면서도 다수학종이라서 착과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꽃가루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이거 수영 같은 것도 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 송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고품질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착과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노동 생산성 역시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올해 요 같은 경우 이제 도장지를 한 번에 뽑은 거예요. 예, 도장지를 한 번에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인데, 가지 배치 많이 안 했습니다. 다 잘라냈어요, 전부. 수영 새로 잡으려 하나, 둘, 세 개만 놔뒀습니다. 근데 예, 역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꽃이. 거의 뭐 빈틈없이 나올 정도로 물고 나오기 때문에. 2번 봐. 그리고 요게 레드 다랜데요. 레드. 요게 레드인데 빨간색 계열의 레드 전보라고 해서 가져갔던 나무인데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제 가지를 배치를 잘못했나 봐요. 작년에 전정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일찍 나온 가지들이고 형성이 일찍 되었는데도 꽃을 안 물고 나왔어요, 하나도. 일단 1년 더 기다려보고 어 뭐 꽃을 안 물고 나온다 그러면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예, 그리고 뭐 만생이고요. 저는 만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생을 추천하지 않고요. 또 만생까지 하시는 분들도, 만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다 돼서 할 게 없다 그러면은 뭐 만생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저는 만생은 조금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 비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는 시기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나무 밑둥을 보시면 자, 이렇게 힘차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힘차게 고사리처럼 나오죠. 이렇게 고사리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온 거, 요게 며칠 안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나온 애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튼실튼실하게 나와요. 이거를 바로 제거를 해도 되지만, 이제 나무가 어리거나 윗부분 상단부가 약하다 그럴 때는 이걸 새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제거 안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튼실하게 나온 놈 중에 몇 개는 선발해 가지고, 예, 따로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 이제 가끔 간혹 가다 이제 다른 나무 중에, 예,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위에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꼬질꼬질하죠. 지금 굉장히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버티고만 있습니다. 버티고만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두더지가 팠어요, 여기를, 밑에를. 두더지가 와가지고 뚫고 그냥 지나가면서 뿌리들을 가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땅이 솟아 있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밟아주긴 했는데 이렇게 푹푹 들어갑니다. 푹푹 들어가는데 이렇게 눌러주긴 했는데, 예, 얘는 이미 힘든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이거 회복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고 저 밑에 있는 부분에서 다시 끌어올려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 있는 애들이 회복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다래나무는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할 거 없이 이런 피해들이 있어요. 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하고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 숫자가 굉장히 많아야 해요. 그래서 나무 숫자 계속 보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를 만들어 놓고 키워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는 가끔 이제 오시면은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는데, 으름나무입니다. 으름나무. 예, 으름나무. 다래밭 한켠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 이거 으름 품종은 뭐 많이 나와 있어요. 묘목상에서 많이 파는 건데, 뭐 그 슈퍼으름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뭐 대실으름이라고도 불리고, 뭐 그렇습니다. 홍화으름이라고 부르는데 홍화으름은 아니고요. 이거 슈퍼으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품종이에요. 그리고 장점은 과가 자체가 크고 색깔이 있어요. 약간 보라색, 고구마 색깔처럼 이렇게 나오는 친구고, 그리고 단점은 당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맛이 좀 없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으름은 우리나라에도 원래 자생지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도 으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바나나, 코리아 바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도 기능성 식품으로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머리, 예, 머리. 요즘 어른들 신경 많이 쓰시고 하면 머리 많이 아프잖아요. 머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약재로도 쓰고 이 가지 자체도 약용으로 쓰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과원은 아니어도 한 켠에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만들어 놨는데 나무 특징하고 그리고 품종별로 이렇게 전지전정이라든지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연습은 다 끝났고요.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씨가 많거든요. 씨가 굉장히 많은데 씨 밀도를 좀 줄이고 아니면 이제 씨를 없애는 방법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 씨 밀도를 줄어드는 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봤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다만 이제 씨를 없애는 거는 조금 예, 아직 조금 더 연구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으름나무 특히 보면은 막 이렇게 파고라처럼 막 이렇게 위에 얹으세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예, 밀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전정해갖고 다 잘라낸 거예요. 잘라냈고 이게 전정하는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이제 숫꽃하고 암꽃하고 이렇게 같이 물고 나온 품종이고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있는 숫꽃하고 암꽃하고 만나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나 얘네가 와가지고 이 암꽃의 끝부분에 보면은 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숫꽃에 있는 꽃가루, 다리랑 똑같습니다. 꽃가루는 숫꽃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숫꽃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4월 초에 나옵니다. 꽃이.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 나오기 때문에 냉해나 동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울 때 나오기 때문에 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뭐 날파리라든지 뭐 초파리 뭐 이런 파리들을 그런 날벌레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꿀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잘 보면 날파리들이 와갖고 죽어 있어요. 예, 죽습니다. 저 꿀에 묻으면은 예, 붙어갖고 죽어요. 뭐 그래서 하여간 수정시키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수정 됐을 때에는 그냥 떨어집니다. 다 낙과합니다. 그래서 달의꽃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저는 이제 달의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전정을 하는데 얘는 전년도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전년도 가지에서 나온 꽃들을 많이 확보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전년도 가지에서 나온 애들은 열매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어도 다 낙과를 시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최소 2년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잎수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꽃눈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펼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이 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병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흰가루병, 그 다음에 검은 검은 썩은 병, 그 다음에 탄저병, 그 다음에 잎에 오는 바이러스병.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게 뭐냐면 흰가루병이에요. 흰가루병을 자가 스스로 얘가 치유를 하긴 하는데 보면 햇빛이 들지 않고 위에가 완전히 밀식이 돼가지고 완전히 위에를 덮어버리면 밑에가 습하거든요. 그러면 곰팡이병이랑 같이 옵니다. 그러면 열매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썩기 시작해요. 과피가. 또는 이제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하지만 워낙 오랜 기간 숙성을 하기 때문에 아물기도 하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표면 자체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윗부분 상단부 햇빛이 들 수 있도록 예, 도장지가 너무 번잡하지 않도록 전지전정을 미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이 특징이 보면은 지금 원래 잎수가 지금 3개로 보이는데 원래는 5개여야 돼요. 튼튼한 얘는 이제 미수정일 겁니다. 잎수가 5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얘는 5잎 으름이에요. 5잎 으름. 야생은 3잎도 있고 7잎도 있다고 해요. 이제 저는 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얘는 5잎이 기본이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3잎인 거예요. 원래는 5잎입니다. 이렇게 5잎으로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꽃을 이렇게 1개 또는 2개를 물고 나와요. 이렇게 2개를 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1개를 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빵빵하게 꽃받침이 떨어지고 빵빵하게 이렇게 불어납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나서도 예, 낙과가 잘 됩니다.
예, 낙과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상단부에 도장지가 쭉 뻗어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장지가 뻗어 나가는데 도장지가 너무 튼튼해 갖고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다 양분을 다 빨아가면 얘 다 낙과시켜요. 그래서 일정 정도 길이에서 이 도장지를 정리를 해줘야 예, 여기에도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과를 안 시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품종은 그렇습니다. 이 품종은 수정을 또 강제로 제가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키냐면 숫꽃을 따가지고 암꽃에다 다 문대고 다닙니다. 전부 톡톡톡톡톡톡 쳐주면서 다니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데서 숫꽃을 따다가 또 수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다 전부 다 수정이 된 거예요. 꽃받침이 떨어지고 이거 버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근데 또 다 달아 놓으면 안 돼요. 예, 개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으름나무 지금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어느 정도 들게 해주고, 그리고 흰가루병이라든지 바이러스병은 사실 예방법이 없어요. 바이러스병은 바이러스병이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끝에 가지, 이 도장지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쭉 말려 들어가면서 꼬불꼬불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인데, 포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에도. 그리고 뭐 바이러스병 고추에도 있죠. 당연히 잎이 오그라들면서 그 상단부에 있는 연한 잎들이 말려 들어가는 현상인데, 예, 이거는 뭐 전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워낙 얘는 도장지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으름은 야생성이고 면역력이 강합니다. 버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충으로는 뭐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깍지벌레, 그리고 이제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진딧물인데요. 예, 진딧물이 있습니다. 진딧물. 지금도 진딧물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는데, 예, 그 선단부, 이제 끝부분에 진딧물이 와서 달라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6월 달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나방벌레예요. 나방벌레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고. 그것도 일부는 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과피에 붙어가지고 가해를 하면 과해 상처를 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예, 으름도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으름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농장이나 뭐 이런 거 만드실 거면은 으름 이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도가 이제 떨어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예, 당도는 충분히 요즘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당도 얼마든지 유기농자재 써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씨 밀도 줄이는 부분은 이건 아직도 실험 중이어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예, 통계도 내지 못했고, 일단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저 내년쯤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